예. 민주정편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를 사랑해주는 여러 많은 이 채팅창에 여러 팬 여러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 12일입니다. 2월 12일 26번째 민주정편의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시즌 1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막 저 눈물이 막 날라고. 제가 마지막 방송인가요? 네, 마지막 방송입니다. 시즌 1 마지막 방송. 김현성의 실검연구소의 소장 김현성입니다. 와. 이게 여기까지 왔네요. 무적교주님 진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개근해 주셨고, 저기 이정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편에서 이 묵직한 목소리로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우리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 하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 아시죠, 여러분? 젊은 이 30대의 이 당정청의 호위 여사, 문파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보시죠. 우리 실검연구소 좀 보셨어요? 많이 봤죠. 그래요? 네. 많이 볼 프로는 아닌데. 지난번에 전화 연결하셔가지고 그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맞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 나왔을 네, 때. 대진이 형 조대진 변호사 나왔을 때, 그때 전화 연결을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 당사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포탈. 이 사진입니다. 여기 어디 또 나왔던 사진이네, 그러면? 네, MBN 사진 같아요. MBN? 네, MBN. 명찰 차고. 네. 82년생. 네, 맞습니다. 뭐 어린 별로 이게 내용은 별로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죠. 로스쿨 나오셔가지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종편 패널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2016년 2월 3일 날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의 연합뉴스 TV의 담담타타라는 프로그램 첫 출연했었습니다. 2016년 2월이면 총선 전이네. 네, 총선 전에. 4.13 총선 전에. 네. 이거 출연하게 된 계기가 너무 좀 황당한데요. 네. 민병두 의원이 여기 출연하셨잖아요. 네. 민병두 의원님이 그 총선 때 그 민주당의 저희 당의 그 홍보특별위원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홍보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과 관련된 자문, 그러니까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법률적인 스크린 해달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법률위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한 명을 그쪽에다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밥 먹다가 밥만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우리 진보 쪽에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방송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당에서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여기 인물도 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당에서 이렇게 그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당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플러스 뉴스님, 이 프로는 뭔지 모르겠다. 김현성의 실검 그렇게 들면 프로그램명은 김현성의 실검연구소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늘 신문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했던 옛날 과거의 패턴에서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실검 보잖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내가 했던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저 혼자 실검 읽어주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가끔 실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프로그램에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고 너무 날방송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또 이러면서 또 알짜가 또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은 실검들 뭐 이런 거 쭉 보시고 오셨죠? 아니요, 안 보고 왔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좀 작가님께서 좀 말할 주제를 주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어제 밤부터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좀 출력을 해왔는데 자료를 역시 이거 뭐 필요 없다고. 아니야 필요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저보다도 예를 들어 준비를 많이 하시네. 아닙니다. 아무튼 야 오늘 뭐 김남국 변호사님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한번? 패널 뭐 이렇게 한 2년 2개월 정도 했는데 네네네. 뭐 좀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에피소드요? 네.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너무 잘하니까 김남국 변호사는 제가 보면 이게 말이 완전 글처럼 되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 손수호, 김남국 뭐 이런 분들. 전혀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진짜 말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방송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잘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떠세요? 김남국 변호사 패널에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답변을 말씀을 저는 방송으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댓글로 해주셔야 되죠. 네, 너무 이제 바로바로 노진 않아요. 플러스 뉴스님 감사합니다. 플러스 뉴스 네, 곽수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곽수경님도 뭐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네. 아니요, 진짜 인기가 많아. 아이고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말에 한 2주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평창올림픽 분위기가 확 일어나고 있어요. 네,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요. 좀 보셨어요 경기들? 경기는 저희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만 유튜브로 해가지고 단일팀. 따로 한번 봤었고요. 단일팀 너무 8대0으로 졌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 격차가 워낙 조금 실력 차가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실력 차가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확실히 어려서부터 이게 눈이나 이 얼음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완전 이게 노르웨이, 스위스 뭐 어디에요? 네덜란드 이런 스웨덴 뭐 그런 데 뭐 해볼 수가 없던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량 차이가 너무 나던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막 열심히 또 하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원하시는 응원단들, 맞아, 응원단. 뭐 북한 응원단이나 그다음에 북한 응원단에 맞춰서 또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서 같이 함께하는 응원 그런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튼 북한 응원단 나온 김에 그냥 넘어가시죠 뭐. 이거 뭐 김일성 가발을 쓰고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이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정말 다 한 마음으로 너무 감동하고 좋아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진짜 이해가 안. 그게 이게 모 인터넷 방송에서 먼저 이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CBS 노컷뉴스에서 노컷뉴스에서 그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단이 응원을 하더라라고 했었어요. 사진 기사. 네. 근데 사실은 CBS 노컷뉴스에서 기자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삭제를 하고 그렇죠. 사과하는 정도까지. 그러면서 사과하면서까지 이것을 정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나서 갖고 이제 막 막 하고 그 기자회견 각 당의 논평이 다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김일성 가면 가지고 응원을 하냐라는 게 자유한국당이었고요. 처음에 바른정당의 논평도 김일성 가면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논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CBS에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노컷뉴스에서 아니다고 하니까 김일성 가면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일성 가면인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일단 김일성 가면이다. 가발이다. 김일성 가면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통일부에서도 물어봤죠. 얘기를 하기를 뭐 김일성 주체 이런 북한 체제상 이런 최고 존엄이라는 김일성과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 수 이게 보니까 탈북했던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나와서. 왜냐면은 상상할 수 없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김일성 가면에 눈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눈까지 뚫어가지고 이렇게 흔든다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일성 가면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갑자기 김일성처럼 느끼게 한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완전 개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약간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논평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국민의당 논평도 똑같이 김일성 가면인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저게 어떻게 봐서 저게 김일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게 이제 퍼포먼스예요. 뭐냐면 저 노래 그 당시 그 휘파람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뭐 어젯밤에 또 울었네. 이게 유명했었어요. 네. 우리 남한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자와 남자가 이 썸 타는 노래거든요. 갖고 이제 일종의 여성 응원단이 이 남자의 멘트를 하는 그걸 이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김남국 변호사처럼 보편적 미남.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전혀. 아니 지금 보면 김남국이라도 믿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저거 보고 제 얼굴, 제 젊었을 때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이 김남국 가면이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괜찮아. 여러분 잠깐 머리 좀 얇게 해봐. 진짜로. 이게 김남국 가면이에요, 여러분. 김남국 가면 해주십시오. 네, 아니 진짜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 여성을 아니 남성의 상을 이렇게 해서 휘파람을 극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별서 몇 번째. 그러니까 휘파람을 통해서 뭔가 여성을 이렇게 일종의 썸을 꼬시는 노래거든요. 이게 약간 애틋한. 근데 야 이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그 휘파람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게 그 율동도 있습니다. 율동도 있고 3소절부터인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남자가 부르는 맞아요.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한 건데 참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나는 뭐 이 말을 만들기 위한 말인가 아닌가라는 생각. 더 이상 이게 이 평창 올림픽의 이 평화적 지금 어떻게 보면 김여정, 김영남이 와서 이 그 여러 행위들만 보면 엄청난 큰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예, 완전히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순하게 친서도 됐고. 네, 친서까지 하고 그 친사의 내용 자체가 한번 방문을 해달라라는 그런 거였으니까.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최고의 그걸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부터 노력을 했고 베를린 선언이라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의 운전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대화와 관련된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게 되었었고 그렇죠. 북한도 이게 기만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절 행사도 굉장히 좀 축소하고 열병식을 외부로 공개도 하지도 않고 축소하고 시간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정말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여야가 이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로 또 북한과 관련된 정쟁을 일삼는다는 게 너무 저는 진짜 답답하고 화나더라고요. 이 보도를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되게 진짜 제가 보면 되게 부끄러운 게 외부의 손님들 모셔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평화를 기리면서 여러 양해를 해준 거잖아요. 맞죠. 뭐 단일 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뭐 북한의 어떤 팀 뭔가 팀을 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를 와이드 카드 같은 걸 준다든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가 해서 이 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가 막 침을 뱉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얼굴에다가.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면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것도 그렇고 전부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사실 유엔 안보리 16개국이 하나라도 반대하면 그게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평화 올림픽이 되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는 이거를 정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그 김현성의 실검연구소에서는
저 가면을 그냥 김남국 가면이라고 오늘 발표하세요. 내가 보니까 저 가면처럼 사진 찍어서 보니까 김남국 가면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보편적 미남형에 가까워요. 북한에서. 그렇죠? 네, 북한에 가면 좀 먹힐 얼굴.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고 이 구청에서 하시는 약간 뭐 이렇게 취업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약간 컴퓨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막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편집하는 걸 좀 좋아하시거든요. 바로 편집하는. 바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지금 김일성 가면은 김남국 가면이었다. 네. 죄송하다. 편집해서 좀 올려달라고.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딱 비슷해. 내가 지금 찾았네. 진짜 완전히 네.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찌됐든 김일성 가면과 함께 여러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또 우리 노회찬 의원의 펜스 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펜스를 쳤다. 그러니까 PEN 펜스인데 네. FEN으로 해서 펜스를 쳤다.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가드 같은 게 영어를 잘하시네요, 선배님. 아니요. 아니에요. 노회찬 네.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온 펜스 이 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많이 아쉽죠.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리세션 잔에서 이렇게 고의로 뭐 일부러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셉션이라든지 개막식이라든지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만 참석을 하는 것이고 개막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위급과 정상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자 외교를 할 수 있는 무대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서 뭐 북한과 미국이 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세계에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근데 미국이 아예 리셉션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가 잠깐 들러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눈도 안 마주치고 눈도 안 마주쳐버리고 5분 만에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요. 뭐 펜스 부통령이 뭐 북한도 노력을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인사를 하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펜스 부통령이 가볍게 인사 정도는 건넬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정말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뭐 코피나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외교전만 놓고 이제 전반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전후로 한 외교전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전 세계에 본인들의 정상 국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정상적인 국가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모습을 되게 또 보여준 것이고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대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전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이제 미국도 아마 북한의 대화 시그널을 분명히 읽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대화나 이런 세계의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미국은 그게 아니라 아예 비핵화를 전제로, 그러니까 핵 포기 선언을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좀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대화의 전제 자체가 달라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한다면 아무 전제 조건 달지 말고 일단은 그냥 만나고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지 서로가 조금 뭔가 뭘 다르게 생각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답답하고 너무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놓고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게 참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채팅창에도 뜨겁네요. 플러스 뉴스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시즌 1 끝나니까 처음 오시네. 바램바램님, 수아님 오셨네요. 다본다님도 오시고 바램바램님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약간 지금
개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군요. 네. 뭐 한 번씩 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 만나기 전에 150이긴 해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 한번 그 즉석에서 제안을 드리면 공개 방송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카페 같은 데서 공개 방송. 그러니까 네. 한번 시즌 2는 공개 방송으로 시작해야겠다. 만약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첫 방을. 네. 아니 저는 되게 고마워요 사실. 여러분들 맨날 아침에 저도 뭐 이렇게 아침에 아침 나오기 쉽지 않은데 매일 아침 이렇게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외교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주말에 있었던 경기 중에 어떤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경기들이 있어요. 진짜 저는 뭐 피겨 스케이트 다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막 스포츠 매니아가 돼버렸어. 눈을 뗄 수가 없던데 나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 하계 올림픽에 비해서 동계 올림픽이 좀 규모도 좀 적고 출전하는 선수도 좀 이제 적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 관심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말에 술 마시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술 마시면서 술을 마시거나. 근데 이거 다 TV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겨도 엄청나게 좀 앉아 계세요. 피겨도 엄청나게 지금 보면 진짜 민유라 선수 그 해프닝도 되게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또 최다빈 씨도 너무 사람들 마음에 찡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훈 선수 막 이렇게 확 달려가는 거 3000m 와 이거 뭐 거의 중계하신 수준인데요. 전부 다 보신 거 아니에요? 스피드 스케이트인 거 누구냐? 임 누구예요? 첫 번째 금메달 딴 임현준 씨인가요? 첫 번째 금메달 따셨잖아요. 쇼트랙에서 쇼트랙 1500m 임현준일 거야 아마. 그 개막식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정말로. 개막식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뭐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 많았는데 한반도기가 한반도기를 두고 남과 북이 함께 왔을 때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봉송할 때 그 남과 북 선수들이 함께 이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김연아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기대는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마지막은 무조건 김연아다 생각했는데 안 나와갖고 이 남북 단일팀 둘이가 하는 건 아닌가? 끝까지 올라가서 저는 약간 소외 아닐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비교하면서 마지막 연기하면서 했던 게 너무 감동적. 선녀 같던데 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개막식에서 드론 오륜기 맞는 거 있잖아요. 1228개인가요? 1128개인가요? 아무튼 그때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또 뭐 별거 아니지만 그 남과 리셉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하고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하고 악수를 하는데 뭐 별거 아니지만 너무 밝게 웃는 거. 김여정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는 그 모습이 남과 북이 정말 뭐 이렇게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맨날 도발하고 막 대화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남과 북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임효준이고 임현준이 아니라 임효준 씨. 이분도 뭐 수술을 7번이나 했는데 근데 그 누구냐 그 황대현이라고 가장 주목받았던 이게 안톤 오노가 중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1등 할 거다라고 찍었던 애가 황대현이거든요. 그래요? 되게 무서운 선수다 이게 황대현 선수가. 근데 중간에 넘어져 버렸어요. 한 3바퀴 앞둔 건가? 2바퀴 앞둔 건가? 근데 임효준 씨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아까 이겼고 이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몇몇 정치인들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 디저트 한번 쳐보세요. 그 평창 올림픽 디저트. 평창 올림픽 그 디저트. 그것도 남북 진짜 대단한. 너무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노회찬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 여기 있네요. 박원순 시장이 본인들 트위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단일기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잖아요. 저게 이 철조망이 초콜릿으로 만들었잖아요. 아그작. 근데 저게 이제 하얀 그게
이 초콜릿을 녹인다. 네. 이게 38선 휴전선을 녹인다라는 뭐 의미였고 네. 이걸 이제 노회찬은 씹어 먹어버렸다. 씹어 먹어버렸다. 라고 하고 시장님도 박원순 시장도 그냥 본인이 다 먹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평화나 통일에 대한 그 갈망 뭐 이런 예 아무튼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올해 사실은 많이 기대가 돼요. 예. 평창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남과 북이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가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북미 간에 또 대화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이제 뭐 북한에서 특사가 왔으니 우리도 이제 특사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그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이어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한일 간의 훈련, 한미 간의 훈련과 관련 군사 훈련과 네.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조금 되면 이제 육자회담 네. 거 관련된 네. 중국이 얘기하는 육자회담 플랫폼을 가동하는 것들까지도 이게 순차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일단은 그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평창으로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가기에는 사실 여건이 조금은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옛날하고 좀 다르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국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운전자론 네, 지금 정말 발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무슨 운전자론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맨날 뭐 했는데 지금 불과 6개월 만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지금 운전자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너무나 대단하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고 국내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에 일단 틀로 나와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는 게 예, 북미 간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자회담 틀 안에서라도 그렇죠. 그게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미 북미 간에도 대화가 뭐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미디어를 통해서 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그렇죠. 그런 게 기싸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대화를 사실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하기 전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도 미국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대화 시그널을 보내면서.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뭐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중간 선거 이게 항상 이제 내부적인 뭐가 있으면 이 외적인 이 관리를 통해서 뭔가를 또 이용하려고 기회를 잡는 이런 것들만 없으면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당장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고 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또 우리 남한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금 들어서 좀 걱정은 좀 되는 뭐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저희 국내가 야당들이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그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한 거죠. 사실.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작년에 계속해서 주장한 게 북한 도발 좀 그만하라고 도발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뭐 이적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곽수경 대화로 풀어야죠. 그럼요. 대화로 풀어야죠. 뭐 트타님도 미투, 바램바램님 문통만큼 전략적으로 외교 잘하는 사람 있을까? 수학 고맙습니다. 뭐 플러스 뉴스님, 김 변호사님 구정 어떻게 보내시냐고. 구정에는 하루 잠깐 내려갔다 옵니다. 광주에. 그렇게 짧게 갔다 와요? 네, 짧게. 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제 변호사들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서면 쓰고 기록 보고. 그래요? 네네네. 자 우리 문병건 위원장님 그냥 민병건이야.
민병건 위원장이 빨리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아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우리 맨발 방송이에요. 맨발 문병구 방송. 위원장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위원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아 예. 예. 아 예. 아유 근데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아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앉아야죠. 이 방송 패널에 요즘에 그 뜨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시사평론가입니다. 아, 김남국 변호사라고. 아 김남국 변호사님. 네. 예, 아, 예. 그럼 남국에서 오셨나요?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사우스 컨트리. 아 사우스 컨트리. 사우스 코리아. 아 그러시구나. 예예예.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조대진 변호사님과 친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또 조대진 변호사 보고 예. 연락을 했고요. 아, 그 그래요? 지금 김남국, 조대진, 그다음에 손수호, 뭐 노영희 이런 변호사님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아. 교류를 하고 있고 우리 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근데 있습니다. 왜 변호사님들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아 제가 이제 그 패널로 출연하니까. 아, 저 그게 아니라 혹시 선생님 예전- 뭐 문제를 많이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이제 착하게 해서. 예예예. 자 오늘 그 네. 갑자기 이 중간에 오신 예. 그 위원장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민병권입니다. 민병권 지금 안산에 사시는 거죠? 네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안산에 사시는 네. 민병권 그 지역 통합 위원장이시죠? 지역 공동체 발전 위원장입니다. 아, 네. 지역 공동체 발전위원회 예, 위원장이시고 예, 예. 지금 안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신가? 선언은 안 했고. 아, 아직 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예, 예. 아 근데 이게 아 제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인물 검색은 안 되시네. 아 예 그걸 신청을 했는데 예, 예. 이게 선출직으로 한 번이라도 돼야지 이게 올리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통 자기 직업 갖고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네. 제가 이제 신청을 몇 번 했는데 네. 계속 더 좀 이렇게 보완 요청을 계속 보면서 좀 딜레이 됐어요. 되게 예. 요즘엔 또 더 미리 좀 작년에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예. 작년 선거 임박해서 그런 예. 거예요. 네이버가 그런가 봐요. 그 이게 경력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까다롭더라고요. 자기도 어. 기준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들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 서류 같은 것도 요청하고 막. 예. 그래서 다음에서는 네. 그냥 저는 사실 인물 검색을 다음에 안 올렸거든요. 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냥 자기 전화. 왜냐면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네. 워낙 유명하니까 아유 전혀 아닙니다. 잘생겨서 그렇. 아이고 아닙니다. 전혀 여기 예. 김일성 가면 이번에 다녀팀에 닮았잖아요. 닮았죠?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 닮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민 위원장님도 비슷하게 다 닮았어요. 네, 다 닮았어. 다 그러니까 닮았어요.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다 닮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님 좀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오히려. 문재 대통령 아, 예. 젊었을 적에 아니면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닮았다는 이야기도. 그러면 저도 좀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보니까 민병건 위원장님 소개해 놓은 네, 제 블로그를 네. 들어가시면 이걸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가깝게 한 네네. 네. 자, 방송 선배님이시니까 딱 이런 것도 알려주십니다. 가까이 앉으라고. 자 본인 소개를 좀 여기 보니까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예. 네. 소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본인이. 아. 한번 좀 보실래요? 이건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녔어요? 예예. 저도 광주에서 초중고 다녔어요. 예, 고등학교 광주까지. 네, 광주 살레시 오고. 사례지오고 네. 이건 송원고등학교. 네. 송원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대 사대부. 전대사대 보고. 깜짝이야. 예. 선배님이셔. 갑자기 이랬을 예. 뻔했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전대 사대 보고 3년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왜요? 로스쿨을 전대에서 여기 전대 계속 스쿨. 거기 원룸이 그러셨구나. 바로 예. 저는 이제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 했죠. 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숭일중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저희 집이 하필이면 전남대학교 후문 바로 앞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5.18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좀 그래도 이제 그 좋은 학교들이 막 있었자 이름이라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대 사대부고로 딱 입학을 한 거예요. 전대 사대부고는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 정문 바로 옆에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5.18이 일어난 그 다음 해니까 네. 얼마나 우리 그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선배들이 네. 엄청난 이제 그 쉽게 해서 데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데모 접전지가 전남대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진출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그 옆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죠. 온통 체류탄이 항상 휩싸이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그 학교 가자마자 집에 가라 하니까 뭐 집으로 와야죠. 근데 이제 쭉 이제 지나다가 이제 선배들이 저희 이제 전대 사대부고 선배들이 제일 많이 간 학교가 전남대학교겠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이게 뭐 짱돌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이제 해야 되고 뒤에 여학생들은 막 보도블로 깨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막 가서 이제 그거 같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아이고, 예. 그게 약간 제일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예. 많이 남아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시작하신 게 요 보니까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 또 스스로 질문해 놓고 답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런 기억들이 좀 이렇게 더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그 정의로운 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실 고등학교 때 저희들 광주가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젊었을 때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그 잘 어울리는 친구들끼리 그 1월에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요. 고등학교 때요? 예. 1월? 1월. 1월에? 그래서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자하고 월자를 합치면 이제 밝을 명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주로 백범의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그걸 보면서 민족애, 조국애, 국가 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심취가 되죠. 특히 이제 광주에서 특히 그런 5.18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일부 뭐 몇 명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나 이제 몇 명 친구들은 어떤 그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역할을 하자 이제 이런 의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안산에서 거의 26년 이렇게 26년 사시게 살았습니다.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산에서는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뭐 이제 그 강남 울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친구가 아주 열성적으로 그분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안산에 있는 이제 이제 약품회사 사장님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선 인사 왔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국회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좀 일이라도 하고 있고 이제 이따가 좋을 때 되면 이제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고 이제 안산으로 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93년 2월 1일 날 제가 가방을 싸들고 안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거모동이라고 있는데 그 동원 아파트라고 거기 이제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그 회사에 이제 기획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황희수 선배라고 옛날 이제 그 노무현 부산시장 할 때 내려가셨다가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담당해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오시더라고요 또 그리. 그래서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제 어떤 것을 바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이제 너무 우리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여기 우리하고 따로 가는 거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김대중께서 같이 해야 이제 되는데. 위원장님이 예. 너무 이제 광주 이야기만 하시니까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광주시장 출마하시는 아니. 야, 수아님, 바램님, 뭐 제가 이제 김일애님. 이야기를 예, 안산으로. 야, 너무 오늘 그 여러분들끼리 직업도 막 얘기하고 재밌네요. 아. 수아님 직업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 분 모셔가지고 예. 예. 함께 이제 뭐 아침에 하지 말고 형님 그 저녁 때 해가지고 한잔 해? 한잔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한잔 하고 싶어요, 사실. 님이랑 김별님이랑 예. 아니 여기 스튜디오를 좀 확장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앉혀가고 같이 하면 좋죠. 아, 오늘 뜨겁네. 오랜만에 또 채팅창이. 하시는 분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따로 국밥이라잖아요. 아니 그냥 끝난다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네. 공개방송 좋습니다. 걸 54님 공개방송. 오늘이 이제 시즌 1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마무리예요? 예. 아,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보강하고 그래서 이제 시즌 2로 이제 다시 찾아뵈려고 하는데 네. 오늘 막방인데 예. 오늘따라 이상하게 채팅이 막 또 불이 붙었네. 걸오사님, 걸오사님이 추진위원장 하세요. 공개방송 추진위원장. 큰 방송을 하나 빌려가지고 죠 뭐.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위원장님 이력은 좀 알아봤고 그래 광주에서 주로 5.18을 경험하면서 살으셨고 예. 우연찮게 서울로 오셔서 예. 안산에 정착을 해서 한 예. 20년 사신 거죠. 26년 정도. 네, 됐죠? 26년 예. 안산의 지역사회와 함께 사셨다라는 네, 얘기 네.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에서는 주로 뭐 핵심적으로 이게 이건 내가 안산하고 했던 일 중에 네. 가장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이제 참안산 사람들이라는 예.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저 비영리 기부금 단체인데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봉사하고 또 시민 의식 교육을 시키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런 이제 시민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제 한 13년 정도 됐죠. 근데 거기에 제가 6년간 제가 상임 대표를 최근까지 제가 맡아서 참 안산 사람. 예예 참 안산 사람들 뭐 회원도 거의 뭐 한 1,800명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굉장히 그 안산에 있는 그 자영업이나 내지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또 CEO들이 함께해서 지역 사회를 이게 발전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그 봉사 활동도 주로 하지만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식 교육, 올바르게 사는 그리고 바르게 사는 그런 의식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그 아카데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에 보통 한 4-50명씩을 모아서 공동시 아카데미 모아서 이 단체를 가지고 기수를 매 배출하는데 지금 43기까지. 야, 저 사진은 뭐 언제적 사진이세요? 언제적 사진이 저게? 저것은 저 뭐 뭐 40대 때 찍은 사진인가. 진짜 와. 근데 그 위원장 지금 사진이 훨씬 더 잘생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이것도 미남이 있고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저기 저 사진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사명감에 가득 찬. 그렇죠. 저 때는 아주 그냥 무기 충전할 때죠. 예. 그래서 참안산. 야,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 놓으셨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공동체 아카데미라든지 봉사단, 지역사업단 또 홍보단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비전 포럼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부금도 있고. 와,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저기 이제 봉사단 같은 경우 활동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직권처주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복지 문제 중에서 주거 복지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그 25년 이상 된 그런 주택, 3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전체 주택의 한 4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 정도 된 집이니까 43%요? 네.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주차장법이 강화 안 돼서 반지하를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만 그러니까 반지하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는 막 물이 벽에서 흘러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전부 이제 방수 처리하고 도배장판 하고 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집주인이 해주라고 하면은 집주인은 안 해주죠. 보증금 200~300밖에 안 되니까 해줄 그럼 내줄게 나가라 그런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한 끼 안 먹는 것은 약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루에 보통 6시간, 7시간을 잠을 자는데 그 고통 속에서 잔다는 것은 정말 그 비인간적이고 저희 휴머니즘에 너무나 위배되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그 일을 봉사 단체들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적으로 시민단체, 봉사단체니까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거 우리가 하자.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공원 가서 휴지도 주는다든지 뭐 한 끼 밥을 해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집거쳐주기 봉사는 1박 2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새벽에 가서 짐 다 빼내고 그 또 수리하고 봉사 다 해서 저녁에는 또 짐 싹 넣어줘야 되고 또 썩은 옷 같은 거 뭐 물에 젖은 건 다 버리고 세탁하고 뭐 가구도 새로 주워다 넣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봉사는 굉장히 어려운 봉사예요. 저 봉사가. 그래서 저 봉사를 저희가 아주 지속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아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우리 집고쳐주기 봉사를 또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단체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은 자원봉사 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도시예요. 그 자원봉사 우리 인원이 저희가 73만 인구인데 19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것은 19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도시 이 부분만큼은 전국에서 으뜸이다. 하나 그 위원장님 여기 아까 검색어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별님이 그러셨어요. 조금 안산이 좀 어려운 지역 아니냐 우리 민주당한테는. 여기 저희가 이게 민주정편 TV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저희 그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나 안산은 4개 지역구로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다소 저번 이제 총선 때 애석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평균 이상의 그 우리 민주당 그 지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 이 투표율을 보였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은 야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야도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해철 국회의원님이나 김철민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조직을 잘 가지고 계셔서 또 4개 지역구가 있는데 우리 손창한 지역위원장님 단원을에 그다음에 고영인 단원가 위원장님 이렇게 4 지역위원장들이 아주 탄탄하게 잘 다져진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일조를 했고 또 사실 촛불 혁명 때도 저희들 엄청나게 이 광화문까지 그 많은 시간 전철 타고 엄청나게 저희들 다니고 그랬던 아주 살아있는 의식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위원장님한테만 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확 길어져. 짧게 짧게 말해야 되겠네. 제가 길으니까 짧게 보니까 하세요. 짧게 김별님. 김별님이 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까 좀 올려보세요. 김별님이 되게 지적을 잘하셨네. 검색 후 안산시장 후보 나가시려면 봉사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비전이시죠. 그리고 안산 시민들 깨어나시라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좀 관심이 일단 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런 것도 기억도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인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민주정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강한 느낌. 혹시 그러면 이거 봉사활동 말고 예. 안산시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뭐 본인의 어떤 생각들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안산시는 76년에 이제 그 반월공단 옛날에 반월시화공단이라고 해서 그 이제 공단 배후 도시로 조성된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로 승격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네. 반월공단으로 조성이 돼서 그 배후 도시로 성장을 해올 당시에는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경제적 성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그 지자체 역사 중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한 도시가 없어요. 그렇게 좋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도시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안산이 그 공단의 어떤 유수 기업체들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가정률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새로 나간 자리에 입주업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자리 내지는 이제 가동률의 저조 이런 것들로 해서 경제적으로 사실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자립도도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안산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이제 안산시를 위해서 일할 때 가장 초점이 경제적으로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수한 어떤 그 수익성 좋고 그런 유수한 업체들을 많이 유치하는 거 이런 부분부터 그다음에 각종 이제 안산의 시민들이 어려운 하는 그 교통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특히 소상공인 중공 자영업자들 저희 또 안산이 자영업자 비중이 또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제 생계 부분 또 영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사람들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리하게 지금 예리하게 뭘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공약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공약을 저희 선거 운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유치가 그러면 제일 큰 공간인 건가요? 일단은 이제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단을 다시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데 따른 교통 그 불편들을 좀 해소시키고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 안산의 어떤 경제 부분에 입각한 모든 시정이 진행돼야 된다. 뭐 지지하시는 분 오셨는데 STBL님 안산은 민병고. 혹시 지인 아니신가요? 혹시 지인 같은데? 제가 근데 이거 방송 오는 것을 알리질 못했어요. 아시는 분 같은데. 이걸 알리질 못했는데. 김별님은 안산에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김별님. 그래요. 중등맘을 드는 분이 계신다고. 김별님은 따로 연락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아랫마님이 예. 참 아무튼 안산은 재종길이 되면 안 된대요. 저런 거 막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자기들 마음으로 하신 건데 개인의 어떤 뭐 정치적인 저희가 이제 거니까요. 방송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 지지를 바라면 선거법 위반이 스탄님, 미엘님 딱 걸렸다. 미엘님의 어떤 커밍아웃 하셨네. 제가 보니까. 아무튼 지지자시네, 내가 보니까. 그래요? 미엘님이 안산은 뭐 민병건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튼 미엘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출연하는 것을 어디 홍보를 못해서. 저희는 그냥 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뭐 선거운동하고 그런 게 아닌데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방송이니까 그냥 그 개인의 의견들을 저는 우리 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지금 현재 최고 이제 인구가 많을 때 76만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73만 정도 되는데 좀 이제 줄었는데요. 엄청 인구도. 그러면 73만 인구면요. 우리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빼고 나서 나머지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규모로 따지면 한 7, 8번째 정도. 그럼 크네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옛날에 이제 시화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문화 도시잖아요. 그 원곡동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 외국인 수가 5만여 명인데 비등록된 내지는 주말에 다른 타지에서 안산으로 다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안산에 주말에 상주하는 외국인까지 합치면 거의 한 7, 8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문화 도시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또 각종 약간의 좀 그렇죠. 갈등도 있고 그런 게 있었죠. 시아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이런 걸로 해서 이미지가 좀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됐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산은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고. 잘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김별님 오늘 하나 놓칠 수도 있어 지금. 김별님 문 의원님 진짜 센스 없으시다 그러잖아. 뭐 왜 그러세요? 김별님 왜 그러세요? 아 김별님이 그러십니까? 잘하는데 지금 한 명 놓칠 것 같아. 미엘님은 계속해서 바램님 뭐 땡자님 지금 그 혁신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저희 민주정편에서 한번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땡자님 말씀에 정말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최재성 혁신위원장 정발위원장께서 좀 안타까운 표현하셨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저희도 한번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그 경선 하시면서 아니면은 민주당에 계시면서 아까 지금 땡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런 거 혁신해야겠다, 개혁해야겠다 그렇게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그 봉사를 제가 첫날부터 백목항 갔다 오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를 우리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 앞에서 썼습니다. 우리 이제 안산에 이제 성수재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 저 당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 당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세월호 분향소 앞에 썼는데요. 뭔가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당은 그 시대 흐름에 발맞춰 가야 됩니다. 뭐 법도 그렇지만 법도 시대 흐름하고 같이 가야지 옛날 정해놓은 대로 계속 이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된다.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이 정당 정치에서는 경쟁 상대의 당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렇게 더 선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앞서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옛날 것만 옹고지신처럼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되진 않지만 하나라도 또 점진적으로 실천 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는 노력을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발이의 어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소 아쉽고 애서하죠.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도 우리도 이제 당에서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정비해서 정말 우수한 자원들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그러면 그래야 인적 풀이 많고 역량이 많아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잠깐 그 위로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 트럼프 미국 평화의 특한님 이게 딱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카르텔이 많으니 당권이 당원들한테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계파 싸움하고 기득권의 계파 간에 이 자리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당원들한테 당권을 주고 당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말 돈 내는 당원들한테 묻고 낮은 자세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이게 지금 이번에 최재성 정발이의 핵심은 새롭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좀 남추는 이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저번 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정치 신인이 지자체장으로 된 경우가 2경우가 있어요. 용인시하고 평택시.
근데 그 두 군데는 전부 지금 현재 한국당 출신들이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을 했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20여 개 정도의 우리 당선되신 분들 중에 네. 초선으로 시장 되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들 재선 3선이 그렇죠. 지자체장을 다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만족스럽게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느냐, 그리고 그 도시별로 정말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해봐서 네.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려는 그렇죠. 노력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잘 안 되고 있고 시민들도 불만도 많고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계속 더 오고 있는 거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어른이 돼서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항상 열심히 이게 도전을 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이게 된다. 인류 네. 발전의 역사다. 음. 그것은 젊었을 때 위에 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게 뭐 이게 대들란 이야기가 아니고 네. 뭔가 항상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렇죠. 또 질문도 하고 네. 또 격려는 배워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자기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젊은 애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물어볼 때 네. 떳떳한 이야기할 수 있게 또 아이들이 나에게 도전해 올 때 내가 그 격려를 베풀 수 있는 그렇게 깨어있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물론 그 균형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당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발해서 한 안 중에서 그것을 과연 우리 당이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그 잠재력이나 그 역량이나 우리 환경 여건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것과 이 안들을 비춰봤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나 여건이 다 안 됐다고 보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건이 다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 우리 당원들이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여건과 조건도 만들고 또 좋은 안도 내고 해서 그것이 일치되는 것들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 이것이 발전이다. 그리고 이런 발전적인 노력들 중요한 것은 그런 발전적인 노력을 하려는 마인드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예. 그래야 이게 계속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지. 항상 정체돼 있고 옛날 거 계속 들이대고 있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뭐 조직을 하거나 내지는 그 당원들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경기도당위원장 할 때 각 지역별로 이 당원 교육을 굉장히 심도 있게 했어요. 저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우리 김현성 우리 소장님이 하는 이런 이 대담 프로 이런 방송 종편 이런 방송들은 우리 당원들이 다 봐야 돼요. 실은 자주 접해야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게 되고 또 나서게 되는 거죠. 나서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뒤에 물러서 있는 순간 우리는 계속 하다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순규님 저런 맞아요. 이순규님 말씀이 이게 지금 정발이 문제는 정발이 안을 바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그냥 조용히 이게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KMB님 신인과 중진의 조화가 필요하다. 신인만 뜨면 아마추어리즘만 보이고 중진만 뜨면 매너리즘은 보여도 이것도 사실 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그 당에 권리당원으로 있는 분들이 많고 이 당원들로서 애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많아요. 네, 보니까 네. 그동안에 말씀 안 하시다가 이게 이슈가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아닌가 그러면, 싶어요. 네, 네. 보니까 당원들은 되게 좀 이렇게 이제 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어떤 그 역량들이 네. 이렇게 성장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성장된 것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제도나 규칙이나 규율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당원의 역량에 비하면 실제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늦게 가고 있는 거고 옛날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너무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예, 겸손. 다음 너무- 이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네. 정말 중요한 소중한 계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5년 집권을 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라고 맞아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그 시즌 1 막방인데 막방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고 막 뜨거워지네. 연PD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즌 2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동안 시즌 1 하면서 벌써 26번째 시즌 1이에요. 그러니까 26번째 하면서 이렇게 조금 보완해야 될 거나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들 조금 수정해서 아무튼 더 나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방송 와주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부터 뭐 오늘 방송 소감과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그 실시간 채팅으로 하는 방송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니까 방송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설 연휴 있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선거에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우리 예. 민병건 위원장님. 저는 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정말 하나된 열정으로 세계로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으로 마무리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다들 더 열심히 성원해주고 응원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어떤 이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정인데요. 뭐 자리만 되면 제가 한복 입고 와서 세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세배까지는 제가 못 드리고 어떤 그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늘 복 많이 받으시고 그 하시고자 한 일도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김현성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정평 가족 여러분 늘 즐겁고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말 저희가 어떤 그 사사로움을 탐해서 정권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가서 넘어지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들, 우리 서민들 이런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게 아니라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그런 우리 정치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합심해서 열렬히 성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길 바라고요. 특히 6.13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후보자들 여러분께서도 성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좋은 결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설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짧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러셨네요. 변호사님 아까부터 아침부터 오는 것 같은데. 저보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방송. 어우 여러분들이 뭐 오랜만에 막 끝나니까 막 막 학교 끝나니까 방학이라고 좀 공부 좀 하려니까 방학이라고 아무튼 좀 여러분 아무튼 시즌 2에서 꼭 그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엘님, 뭐 바램바램님, 걸오사님, KMB님, 무적교주, 뭐 걸오사님, 뭐 수아님 아무튼 오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보시던 분들이 끝난다고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 지지 없이는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마무리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으로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 지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뭐 이런 김일성 가면에 맞서서 여러분들이 좀 맞서서 좀 이렇게 여론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김일성 가면은 오늘 김남국 가면으로 밝혀진 것으로. 그래서 뭐 북한의 어떤 응원단이 김남국 패널을 보고 김남국 가면을 만든 것으로 오늘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시즌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나는